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트랜스포메이션 세션의 진행을 맡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박수영입니다. 오늘 앞서 보셨던 그 영상들의 이제 회사들 대표님들을 저희 패널로 모셨는데요. 먼저 패널에 나와 계신 대표님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멀리 계신 펜터믹스 최병희 대표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펜터믹스의 최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스 바이오의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의 송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이제 질문 더 올라오는 거 보면서 먼저 좀 가벼운 질문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좀 창업을 이제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최병욱 대표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송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임상 수의학으로 이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다가 많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실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아이가 아픈데 과연 어떤 걸 먹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설득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면역 질환 관련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는 이제 욕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 NIH에 있는 공동 연구자하고 계속 연구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약물로서 좋은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래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에서 꼭 필요한데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불가능한 거를 완전히 바꿔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건 분명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먼저 송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아이비스 바이오의 김동석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팀에서 핵심적으로 집중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관련하여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은 원래 항암제였습니다. 네,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NIH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우선 개발하고자 하고요. 그 물질이 또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로 이제 확장돼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제가 이제 면역 염증 관련 기반 기술을 많이 개발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확장시키려 하고 있고 또 다시 항암제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또 다른 NIH 기관의 NCI와 또 미국 표준과학연구소와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응증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다음 그럼 펜토믹스 최병욱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의료 영상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가 이제 심장 MRI 말고도 이제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제품군으로 생각하시는 적응증 분야는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 어떤 진단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전공이 심장하고 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심장 제품을 먼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폐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령화 사회에 가장 이제 치명적인 또 굉장히 경제 소모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폐색성 폐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CT를 대상으로 해서 CT에서 정량적인 그 폐색성 폐질환을 지표를 이제 계산해 내는 건데요. 그게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그리고 진단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체성분 중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근육의 양 또는 근육의 분포 또는 근육의 질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기반 하에 건강의 지표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송 대표님 차례신데요. 네. 그 이제 패띠 이후로 네. 목표로 하시는 이제 스티브스 코퍼레이션의 이제 사업 네.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제 제조 기반의 회사로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반려동물이 계속해서 소비하는 뭐 사료나 그리고 간식, 영양제, 뭐 패드 등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생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패티를 만든 이유들은 이런 제품들이 하나의 이제 일률적인 방향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기술 기반의 이런 소비재들을 만드는 것들은 계속 진행하되 이 플랫폼 안에서 제품들이 벗어나지 않게 즉 이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실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사실 이 플랫폼을 만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이제 신뢰도 있게 그리고 우리의 제품들도 우리 회사 자체가 단순한 그냥 도매나 반려동물의 단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기능성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그 일률적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네. 좀 비슷한 질문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강아지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고양이 관련된 데이터도 축적 중이신지 또는 고양이 관련 제품도 네. 제조 중이신지.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강아지 제품들 위주로 DB들을 확보했었고 판매를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틀들에서는 저희가 벗어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양이 영양제를 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고양이들도 같은 메커니즘의 알고리즘으로 판매와 그리고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이 사업적인 측면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펜토맥스 최병욱 대표님께 좀 병원의 물질 팬텀과 이제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그 표준화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문가 영역에 좀 속합니다. 표준화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거의 임팩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심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수익성 모델로 바로 제품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 이후에 그 팬텀이라는 거는 표준화의 어떤 기반이 되는 물질이지만 사실은 그 팬텀 기반의 표준화 또는 팬텀 없이 할 수 있는 표준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표준화의 기술을 확립하고 그 기반 하에 소프트웨어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임상 의사들의 어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수요를 먼저 공략한 다음에 검증 후에 저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지금 진행하고 계신 임상 시험이 이제 데이터 구축 탐색 임상 시험인가요? 아니면 확증 임상 시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은 말하자면 그 기준 레퍼런스 밸류를 구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되었을 때 표준화된 데이터가 비교할 수 있는 정상 참조치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이후에 진행될 것들은 질환 참조치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상 시험 계획은 첫 번째는 이런 정상 참조치나 질환 참조치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임상적인 정확성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 그 이후에는 예후 예측 이렇게 이제 임상 시험의 단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임상 시험 하니까 또 이제 신약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이비스 바이오도 현재 개발하는 약물의 이제 임상적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그 임상 진입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전임상 단계에 있는데요. 그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임상 일상을 마칠 때까지 저희가 3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증 억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환자를 사용하는 임상이 아니더라도 임상 일상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 억제하는 마커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약물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임상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증명하기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또 하나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최근 K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신약 개발 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임상과 적용까지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어려운 과정을 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임상은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 단계에서부터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질병이 외상성 뇌손상이었고요. 그 퇴행성 뇌질환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도가 실패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 모델하고 사람의 질병하고 너무 이제 괴리가 있어서 동물 모델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막상 임상에서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었는데요. 그 외상성 뇌 손상은 사람이나 이제 동물이나 똑같이 뇌에 손상을 주는 모델이고 또 이렇게 질병이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약물 처리가 가능해서 그 임상적으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약물이면 임상적으로도 효능을 입증하기가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했고요. 또 다른 이제 항암제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질병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사람 질병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똑같이 동물 모델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한번 또 이제 스티커스 코퍼레이션 송 네.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그 패티의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좀 네. 이제 아픈 반려견을 위한 이제 사료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네. 하시면서 네. 이 레시피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특징은 이 아픈 아이들에 대한 결과물 데이터 값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결과 데이터에 저희가 다양한 원료 데이터를 이제 믹싱해서 그 맞춤형에 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의 이제 특징은 사실 단순한 하나의 사료가 있다면 원료에 대한 배합이라고 눈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는 데이터의 배합이 먼저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실 원하는 제품과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질병에 맞는 제품들을 사실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제품군이 예를 들면 현재가 10가지라면 저희는 100가지의 제품들을 쏟아내는데 사실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한두 달 안에 대부분의 레시피들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특별히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지금 알고 계신데 그 반려동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좀 더 깊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기술 기반으로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앞으로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맞춤형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야 되는 시장 그리고 가능성 있는 시장 결국에는 맞춤형과 그리고 미디어 쪽 컨텐츠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실제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수의사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질병에 대한 사실 컨택이라고 봤었고요. 이 질병에 대한 컨택들을 바로 맞춤형과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서 사실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시장 자체도 이러한 수요들은 사실 반드시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과의 경쟁력은 결국 스타트업들은 결국 맞춤형이나 이런 소비자에 대한 접점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또 이제 규제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에 펜토맥스 최병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 바이오마커 시장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좀 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목받으면서 결국에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큰 규제로 작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좀 더 느슨하게 하려고,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민감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따르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데이터를 모아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규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공통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먼저 그 이제 최 대표님께 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어쨌든 그 유사한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경쟁사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 경쟁사들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그 대표님 그러니까 펜토믹스만의 이제 차별점이 무엇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자꾸 인공지능 회사들, 자동 진단하는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일기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 회사. 근데 그 일기라는 게 뜻하는 거는 말하자면 사람이 전문가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행하는 거를 그대로 모사해서 그거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2기 인공지능 회사의 선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는 자동 진단이 아니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자동 진단, 사람이 측정하기 어려운 거, 사람이 하기 싫은 이런 쪽에 이제 측정을 맞췄고요. 그냥 정성적인 진단이 아니고 정량적인 진단의 지표를 제공하는 걸로 아주 객관적인 정량적인 어떤 의학의 흐름하고 굉장히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시장의 수요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1기와 2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비스 바이오 김동수 대표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프로탁 기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탁 회사하고는 달리 단일 분자 내에서 이슬 라이게이즈하고 그 타겟 프로틴을 연결할 수 있는 스몰 몰리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조정으로도 그 물질이 나타낼 수 있는 효과와 독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결국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대표자나 이런 직원들이 수의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투자도 결국 대표자인 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장들은 바로 이제 병원에 가기 직전 단계의 시장을 일반인이 아닌 수의사가 접근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더 유사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타 기업에 네. 대비해서 좀 더 어떤 네. 차별점을 네. 볼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제일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회사가 단순한 어떤 제품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와 비슷한 하나의 유통 업으로 가는 부분들을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어떤 플랫폼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도하는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플랫폼 안에서 제품들이 생산될 때
타 기업이나 사실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힘든 사실 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하나의 장벽으로 우리의 제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실사용자의 피드백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펜토믹스 대표님께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이건 또 공통된 질문일 것 같기도 해서 먼저 이제 최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데이터 표준화하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의료 현장에서 받으신 피드백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창업한 동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과제, 국가 과제로 표준화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수행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제안한 표준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다녔었는데요. 저희 동료들이 와서 이거 왜 좋은데 창업을 안 하냐? 언제 이게 가능하게 되냐? 나한테 좀 쓰게 해달라 이런 말들을 듣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수요가 있구나라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비스 바이오는 아직 제품이 나온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연구 결과나 그 지금까지 쌓아온 이제 지표를 비교하셨을 때 뭐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말 뭐 기억에 남으실 만한 뭐 피드백이 있으셨는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NIH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공동 연구 관련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그 질문들이 꽤 많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그 독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독성 해결 물질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탁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인데 이제 약물 저항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피드백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고 저희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약을 개발하는데 이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네. 그 실사용자분께서 어떤 네.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제 피드백이 있으셨는지.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자로 있지만 실제 저희 서비스나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저랑 직접 뭐 유선 통화나 그리고 상담들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정말 2시간, 3시간 이상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사실 보호자 접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요. 정말 많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사실 많지만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아픈 아이들이 사실 저는 이런 어떤 시기에 대한 저희가 보는 이제 치료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기본적인 식단이나 그런 행동학적 문제들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만 사실 제시해줘도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사실 실제로 체감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피드백들과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들은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다행입니다. 저희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좀 아쉽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데모데이로 참가하시는 건 이제 처음이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마디씩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먼저 어떠실까요? 네, 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온라인이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지금은 이 교실에 가질 않거든요. 다 그냥 제 방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피드백 듣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지만 이게 미래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만나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미팅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은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떨리고 발표도 많이 안 해봐서 잘 했나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사업의 어떤 추진력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회사의 속도는 아마 한 번쯤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트랜스포메이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